자, 5번째 세트의 주요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실 김성대 선수가 못했다는 느낌보다는 이신영의 그림이 너무 강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판 자체는 김성대 선수가 원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스탑 러커라도 좀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마린 재미를 봤어야 되는데 김성대 선수였던 그 운영보다 이신영의 보이지 않는 속도가 이게 김성대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든 게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마치 그 호랑이 입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듯한 그런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경기를 지면 프로게이머서 자존심이 좀 상하거든요. 왜냐면은 자신이 수비만 생각을 했고 정말 드랍십 수비 뭐 정면 푸시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정말 김성대가 온 힘을 다해서 수비하는 데만 신경 썼단 말이에요. 근데 뚫렸어요. 이게 김성대가 못한 게 아닌데 뚫렸기 때문에 이게 이신영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신영 선수의 공격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정말 대단했던 움직임. 자, 이제 뭐 김성대 뭐 12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 병력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병력이기도 한데 네. 병력을 구원한다는 상황이 있었다면 12시에 데미지는 못 입혔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레이트 메카닉이 또 유행하고 이런 어떤 SK 테란을 또 많이 보기 힘든 이유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다가 사케스 허용하고 울트라 나오고 이게 경기가 좀 어렵게 풀린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SK 테란을 붙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멀티태스킹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통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이 드랍십을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김성대 선수가 디파일러의 플래그를 동원해서 마린 메딕, 이신영의 압박을 한번 저지를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신영의 마린 메딕 움직임이 좀 둔화됐을 텐데 그 플래그가 나오기 전에 먼저 흔들어 버리다 보니까 뭐 김성대가 플래그 쓰는 시간이 디파일러 다크스톰 나왔던 시간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플래그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김성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이신영의 그냥 흔들기가 정말 날카롭다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다. 그 테란이 빠르다는 그런 느낌을 줄 때 주로 나오는 벌처 아니면 이 드랍십 이런 움직임인데 이 드랍십을 활용된 이신영은 지상 견제 뭐 바이오닉 병력 견제뿐만 아니라 이 드랍십 움직임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를 중시하는 형태의 빠른 스피드를 잘하는 테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끌려다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김성대 선수가 이런 와중에라도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스피드를 통해서 소규모 드랍이라도 몇 기라도 끌어내가지고 테란의 자원 충돌에 타격을 주라는가 맞춰가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끌려다니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죠. 네. 워낙 지금 뭐 워낙 12시와 본진의 이 9시 8시죠. 여기에 불이 계속 들어오면서 또 여기를 또 드랍해서 병력들을 압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주 구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러커 제외하고는 사실 뭐 김성대 선수의 선수들이 중앙전을 거쳐서 뭐 지상으로는 이시영 선수를 뭐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정말 이신영 선수와 김성대 선수의 개인 화면을 봤다면은 정말 멀미 났을 겁니다. 이신영은 공격 가느라고 정신없고 김성대는 이쪽 저쪽 미니맵에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다른 일반인이 봤다 이러면은 정말 토했을 거예요. 정말 토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이시영 선수의 경기 화면이고 F1 레이싱을 보는 것처럼 그만큼 스피드가 스피드가 정말 뛰어난 경기였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격한 신체적인 그 발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신영 선수가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제 드론도 채우는데 실패하게 됐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사케스를 마련하고 드론들이 풍족한 상태에서 SK 테란을 맞서서 울트라도 이후에 또 뽑아주고 플레이그도 쓰고 근데 그럴 여력 없이 드론은 드론대로 있고 계속 넣고 소진되고 디파일러 소진되고 거기에 가스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전을 못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신영은 자신은 이곳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할 거 다 해주고 멀티는 계속 늘려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그 멀티태스킹의 능력이 김성대를 압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본진 지역에 일단 던져놓고 진짜 멀티태스킹 정말 중요한 현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보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이신영 스타일, 이신영만의 그런 멀티태스킹 능력이 빛을 발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본진 지역 앞마당 들어오는 입구 12시 현재 동시 자발적으로 이신영이 자신의 할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두 명을 아웃시켰습니다. 우정호 선수에 이어서 김성대 선수까지 아웃시키면서 지금 이신영 선수가 2킬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발짝이지만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목표하는 바에 다가가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이신영 선수 이제 뭐 몸이 다 풀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는 아주 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경기를 좀 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남아있는 맵이 벤젠 라만차인데 일단
일단 김대엽, 이영호를 생각을 했을 때 벤젠보다는 남한차가 프로토스가 더 할만하거든요. 예, 벤젠이 테란 대 프로토스가 테란이 많이 앞설 만큼 이번 경기 이영호의 출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제 벤젠인데요. 남은 맵, 그 두 맵 중에서 벤젠은 김대엽이 선택을 했습니다. 프로토스 김대엽. 그러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올킬을 기록하면서 KT 로스터 프로토스 위상을 높였고요. 그런 가운데 김대엽 선수가 특히 테란전이 3연승 중이고 2라운드 때는 2전 2패로 부진했습니다만 3라운드에 3승 1패로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빼놔야죠. 힘을 빼놓거나 자신이 마무리 짓거나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뭐 우정호 선수가 뭐 성공 올킬 근처까지 가는 상대편을 위협하는 모습 보여줬고, 김대엽 이미 올킬의 맛을 본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예, 거기다가 김대엽 선수가 이번 위너스 리그 들어서 출전했다면 최소한 1승 이상씩은 다 얻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출전 첫 경기 100% 승률, 이 부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선수가 준비하는 맵은 벤젠이고요. 네, 아무래도 맵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앞서서 보여줬던 이신영의 멀티태스킹, 현란한 컨트롤 이런 걸 펼치기에 또 좋은 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신영의 속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위너스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올킬을 기록한 그 묵직한 파워를 지닌 김대엽이 이신영을 어떻게 막아낼까요? 벤젠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신영 선수의 진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벤젠. 자, 현재 2킬 중 김대엽을 상대합니다. 자, 바로 반대편에 김대엽 선수, 현재 KT에서 가장 많은 올킬을 만들어내면서 팀에서 프로토스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김대엽. 위너스 리그에서만 7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뭐 워낙 테란전도 좋은데다가 김대엽 선수가 뭐 자신감도 있겠지만 오늘 이시영 선수 역시 플레이 자체가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아주 깔끔한 경기력이라서 그렇죠. 네, 거기다 맵도 도와주고 일단 뭐 김대엽 선수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신영 선수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정말 용산에 많은 분들께서 다시 그렇죠. 나서고 계신데 선수들이 그 경기력이 아마 거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아마 선수들이 더 깊이 감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처음에 무대 인사할 때부터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면은 일단 자신감이 일단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볼 때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 역시 자신감 있게 기술했네요. 네,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앞서서 그런 어떤 현란한 플레이를 TV로 보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보면 더욱더 흥이 나죠. 그렇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를 소환하는 그런 모습이 잡히고 있는 상황. 혹시 그 맵 데이터로만 따지면은 벤전에서 프로토스 테란이 5대9로 테란이 앞서고 그 이어서 남한차는 5대2로 프로토스가 앞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대엽 선수가 나온 이유가 확실히 김대엽 선수의 좋은 분위기를 어느 정도 그 이영호 이전에 좀 활용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확실히 김대엽 선수를 출전을 시킨 것 같고요. 워낙 듬직한 카드가 뒤에 있다 보니까 또 자연스러운 그런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대엽 선수 역시 막강한 카드로 이제 KT 로스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뭐 원베럭 더블을 준비하고 있는 이시영 선수고요. 아예 정찰도 좀 늦게 가면서 네. 뭐 김대엽 선수는 원게이트 게이트까지 올렸고 결국 전략적인 뭐 전진 플레이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바로 이제 원게이트 더블이라고 봤을 때는 뭐 이시영 선수 괜찮죠. 네. 전진 게이트웨이를 아예 배제해주는 플레이를 이시영 선수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대호 선수가 정찰을 굉장히 늦게 보냈잖아요. 그 이유가 프로브가 오히려 테란에게 시야를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그 테란의 SCB 정찰을 자신의 뭐 앞마당 쪽, 미네랄 멀티 쪽까지 확인을 해라 이런 의미인데 이시영 선수가 오히려 배짱 있게 그런 플레이를 배제를 하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기분이 이시영 선수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위너스 리그에서는 그런 도박적인 초반 전략들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전제를 펼쳤을 때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는 또 다른 전략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러 달려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머린이 벙커를 뭐 짓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하겠죠.
저기 일단 프로브 대기 중 질러 오는 것은 봤고요. 드라곤까지 보고 마지막 정보를 본진에 송출시킵니다. 이신영의 SCB. 오, 파일론을 건설하고 야, 이게 전진 리버냐? 예. 예, 아니면 전진 게이트웨이 가능성이 좀 높겠는데요. 네. 왜냐면은 전진 리버면은 전진 로보틱스면은 6시 쪽에 건설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나요? 이게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게이트웨이를 만약에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원배럭 더블을 했던 만큼 드래곤의 힘이 집중돼서 뚫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하지만 게이트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늦어지고 그리고 있어서 아예 뺍니다 프로브. 아마 위쪽으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파일런인가요? 지금 그냥- 현재는 더 이상의 발전은 예, 없습니다. 그냥 시합고만 해놓고 네. 예, 바로 넥서스를 소환하는 예, 그런 모습이네요. 그냥 심리전 용도로 좀 파일론을 건설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린이 올라와서 질럿을 질럿을 쫓아내면서 언덕 시야를 만약에 내줬을 때 저 파일론을 본 이신영 선수가 뭐 수비적인 포지션, 뭐 털에 다수 건설하고 이런 것을 좀 유도하기 위함이었는데 일단 이신영 선수가 못 봤고요. 네. 아, 이거 넥서스를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신영이 정보를 하나 더 얻습니다. 드래곤이 2개까지 있었는데 일단 저 정보가 노출된 거는 이션 선수 입장에서는 굳이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페이크에 속지 않아도 예, 그렇죠. 뭐 터렛이라든가 이런 그 수비에 과도한 자원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죠. 네. 김대엽 선수의 앞머리 라인은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인데요. 아주 굉장히 가지런해요. 인상깊은데요. 네. 정말 정갈한 앞머리. 그리고 정갈한 초반의 움직임 보여주는 김대엽. 아주 좋은 위치에서 네. 견제해주고 있고 일단 초반에 이제 그 심리전에서 역시 이시영 선수가 좀 먹고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좋은 정찰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김대호 입장에서는 이런 푸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네, 자원 활성화도 지금 뭐 안마다 멀티가 오히려 테란이 지금 빠른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해주면서 뭐 이제 트리플렉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SCB 정찰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신영. 야, 이건 정말 큰데요. 저게 들어가면 바로 두 번째 팩트리 올라가는 거고요. 자, 옵저버 소리 확인. 게이트웨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게이트웨이가 이제서야 두 번째 게이트웨이가 올라간다. 털에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털에 지을 필요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없앨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고요. 자, 탱크까지 일단 생산에 나섰습니다. 이신영. 정면 푸시도 그렇게 강력한 푸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안 것이고요. 빼나요? 네. 이렇게 해주면서 뭐 트리플렉까지 지금 예상을 뭐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이시영 선수도 대신에 터렛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팩토리를 늘리는 모습은 지금 안 나와주고 있는데 예, 혹시 뭐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일단 넥서스 하나가 더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신영. 커맨드를 그냥 하나 과감히 또 지을 모양인데요. 네, 3커맨드 상대방이 이제 게이트웨이 숫자가 두 번째 게이트웨이가 그만큼 늦게 늘어나다 보니까 드래곤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나는 그 타이밍에 3커맨드 가져가줘도 된다. 라고 생각해주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네. 상대편의 넥서스 숫자에 맞춰서 커뮤니티 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신영. 네, 맞춰서 하는 플레이가 오늘 상당히 좋네요. 이시영 선수. 지금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김대엽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신영. 그리고 베럭스를 위쪽에 보내놨고 튀어나오는 그 건물 위치에 탱크 배치. 네, 뭐 건물 심시티라든가 벌처의 마인을 통해서 테란이 제2멀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 탱크 달랑 3개 있는데 지금 멀티를 이렇게 쉽게 가져갔던 거는 그런 정보가 통했기 때문이고요. 투탱크 때 커맨드를 지었어요. 투탱크 때. 네. 이거 프로토스 입장에서 좀 자존심 상하거든요. 자, 그래서 네. 위쪽에서 노립니다. 위쪽에서 한번- 돌아옵니다. 한번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야죠. 들어오는데 길이 살짝 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가는데요. 네. 일단은 저지. 예, 지금은 괜히 드래곤 소비할 필요 없고 차라리 그래 뭐 아예 장기전 가자. 5시에 넥서스 소환. 뭐 그런 형태로 뭐 맞춰가도 되고요. 김대엽 선수가. 그렇죠. 상대가 3개 먹으면은 내가 4개로 먹고 그런 모습 한번 보여줘야죠. 김대요. 4개 되이 넥서스 이쪽 지역 역시 이 내시 지역 역시 활성화. 그렇죠. 자, 아머리로 넘어갑니다. 이신영 7시. 네. 일단 프로토스는 테란보다 하나 멀티가 더 많아야지 일단 든든하거든요. 앞마당에 있었던 SCB 바로 미네랄 멀티로 보내고 본진에 있던 SCB 앞마당으로 보내면서 활성화 최적화 보여줍니다. 야, 이신영. 전반적으로 세밀한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초반 움직임이 이시영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김대엽 선수도 무리하지 않고 탱크보다는 일단 그런 어떤 확장 부분을 딱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번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옵저버가 본진에서 정찰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어떤 팩토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또 노릴 수가 있거든요, 이신영이. 네. 자, 팩토리 늘어나는 것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 옵저버로 팩토리 늘어나는 것을 고스란히 김대엽 선수가 지켜보고 있고요. 자, 이쪽 건물 배치를 통해서 살짝 좀 틀어 막고 있는 상황. 그렇죠. 프로토스도 테란의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멀티와 더불어서 테크트리까지 쭉쭉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숫자도 상당히 괜찮고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그 앞서 있었던 그 초반의 심리전에서 이시영 선수가 정찰면에서 이시영 선수가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김대엽이 많이 쫓아왔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은 김대호 선수가 캐리어를 선택하는 판단은 별로 좋지 않고요. 오히려 타이밍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캐리어를 나중에는 가더라도 지금은 당장 아비터와 지상 유닛에 좀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네. 자, 게이트웨이를 프로토스도 좀 늘려줘야죠. 이시영 선수가 쭉쭉 늘려줬기 때문에 팩토리 숫자보다는 게이트웨이 숫자가 좀 많아야지 또 멀티 숫자가 앞선 것처럼 안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야, 이게 7개까지 늘리는데요. 두 번째 확장 기지를 생각보다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이후에 뭐 8팩이라든가 10팩도 금방 늘어날 테고 어느 정도 이시영 선수가 상황 봐서 김대엽이 뭔가 뭐 캐리어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나 조금 타이밍이 나온다고 했던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양 선수가 무슨 건물 더 많이 지으면은 뭐 이긴다는 누가 이길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나요? 지금 싸우지도 않고 커맨드 넥서스 계속 건물 짓고 팩토리 계속 늘릴 때 김대엽도 따라서 또 게이트에 쭉쭉 늘려주고 있고요. 전방이 좀 세질 수밖에 없을 듯한데 일단 병력들 수비로만 누르지 않고 이신영이 먼저 기직을 빕니다.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자, 일단 아비토가 나오기 전 타이밍이라 나름 지금 타이밍을 잡았고요. 네, 이 압박이 좀 상당히 무서운 상황인데 이거는 셔틀을 동반을 해서 아비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더 뒤로 물려가지고 좀 더 참아야 됩니다. 아, 병력 위쪽에 있는 거 마인으로 시간을 좀 벌어놓고 한 그렇죠. 번의 거리를 좀 좁히는데요. 지금 이 지역 이 언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언덕을 만약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신영이 언제든지 5시 쪽으로 라인 타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 했을 때 김대엽이 싸워주기가 더 부담스러워요. 최대한 그 넥서스의 타격이 오기 전까지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아비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요 다리를 건너면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죠. 요 다리를 건너면 김대엽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거든요. 김대엽 선수의. 자, 일단 데미지 하나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 지역. 그렇죠. 이신영이 탱크가 이 언덕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김대엽이 불리한 싸움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겨- 아, 결국- 마인 때문에 시간이 네. 더 끌 수밖에 없는데요. 김대엽은요. 김대엽이 맞춰갔다는 얘기는 5시 멀티 때문에요. 5시 멀티를 여기에서 조기에 이곳 멀티가 날아가면 급속도로 김대엽이 빠집니다. 저 빨리 와야 되는데 이제 벌써 역시 이신영 선수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이닥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질러 숫자가 조금 부족한데 저 위쪽에서 올라오는 병력들이 질러시면 한번 싸워볼 만하죠. 벌처가 도착하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뒤에서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드라군들이 많기들 넥서스는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네. 넥서스 날아갔습니다. 나왔지. 이신영도 또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추가 변이들이 질럿밖에 없다는 것을 이신영이 정확하게 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김대엽 선수가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병력을 깔끔하게 싸먹어야 돼요. 병력을 싸먹지도 못하고 유닛만 잃게 되면 의미가 없고요. 아, 이쪽 쪽 전투와 더불어서 중앙점 안마당 쪽에도 이제 벌처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탱크를 걷어냈지만 야, 이신영 야, 이거 그냥 같이 녹여버리네요. 이신영 선수가 그 시즈 모드를 풀었다 다시 하는 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전투라면은 와, 드래곤이 너무 드래곤 비율이 깨져요. 아, 이거 드래곤이 이렇게 되면 벌처 때문에 질럿이 녹아나거든요. 그래서 질럿만 했으면 아무 걱정 안 아니. 한다. 벌써 족발이 오니까 이승은. 와, 이시영 선수가 오늘 이영호마저도 불러들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경기 냈죠? 이 속도가 지금 상대를 지금 압살하고 있거든요. 한 경기마다 물론 10분 안쪽의 경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순식간에 경기가 진행되는 느낌의 이승현 선수가 주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준비가 되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가는 이 타이밍이 너무 좋네요, 이신영. 아, 5시 날렸고 이쪽 지역 역시 압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승현 선수고요. 이미 5시를 날려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벌처 재미, 자신은 11시 멀티. 와, 이거 김대엽 선수가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아비터가 있어도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좁은 뒷길까지 어느 정도 제압을 했습니다. 벌처는 굉장히 넓죠. 이제는 5시뿐만이 아니라 미네랄 멀티 앞마당 쪽에도 자원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언덕을 잡으면요. 자, 이러면 동시에 두 군데의 멀티가 마비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김대엽 선수.
자, 그리고 위쪽까지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일단 잠시 대기하는 이신영 선수의 벌쳐. 그동안에 소진됐던 탱크들은 11시 벌트를 돌려버림으로 인해서 그만큼 또 충원되는 시간을 벌었고요. 그렇죠. 이거 김대엽 선수가 좀 드래곤 비율을 깨지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드래곤 비율이 그래도 살아있었으면은 이건 벌티를 가져가는데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하거든요. 벌티 휘둘리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역전의 여지가 좀 희망이 사실은 거의 없는 편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이.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문제가 된 김대엽 선수인데요. 다리 건너편에서 벌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럿 위주의 병력들, 벌처를 상대하기는 상성상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 거기다 골리앗까지 왔습니다. 네, 어쨌든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유닛인 아비터가 활약을 좀 펼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신영은 아비터가 잡으러 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와서 무늬만 아비터예요 지금. 드래곤이 없으니까 그냥 드래곤이 몇 개 없으니까 탱크 굳이 안 보내잖아요. 힘을 안 씁니다. 골리앗과 벌처만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아비터만 오면은 사냥을 하고. 정말 진짜 이 시간대에 벌처 골리앗러시라니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그렇죠. 자, 속도를 중시하는 이신영 선수기 때문에 자. 충분히 가능한 흐름. 근데 이시영 선수는 아직도 기회가 있죠. 이제 가장 무서운 탱크가 전진하게 되면서 이거 스테이시필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걷어내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 스테이스필드를 걸 수 있는 아비터도 에너지가 지금 많이 달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비터를 살리면서 막아줘야 돼요. 김대엽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은요. 자, 병력들을 5시, 6시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병력들 이동하는 것을 벌처로 확인한 이신영. 도내군 중앙대의 허리 지역에 많은 매설하고 병력들을 위쪽으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이신영 선수. 탱크를- 안쪽까지 더 들어가는데 안쪽까지. 탱크가 진출하려다가 네. 조금 더 한 더 이시영 선수가 탱크를 모으겠다는 생각. 그 전에 이제 벌처가 활약해 주는 거고요. 벌처를 잃는 것은 좀 아픔이 있습니다만 잃는 만큼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얻어줍니다. 왜냐면 자원이 되고 지금 팩토리를 늘려놨다 보니까 지금의 벌처의 소모는 평소에 어떤 테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지금 데미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프로브와 SCB 숫자를 감안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신영 선수가 다시 또 생산해내는 이 벌처 생산 능력에 또 자신감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벌처가 좀 좋다고 들어왔고 자, 그리고 이미 리콜에 대비한 움직임들도 본진적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신영. 그렇다고 지금 불리한 상황이 난다면 김대엽 선수 여기서 하이템플러까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좋은데 아비터에만 의지해야 된다는 취약한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는 대규모 전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이시영이 나올 거기 때문에 탱크를 이때까지 모아놨기 때문에 이제 나온단 말이죠. 벌처가 충원되면 결국 그 전투에서 스테이시필드가 아비터에 막혀서는 답이 없어. 이 전투가 김대엽의 마지막 승부수인데요. 근데 이거 사실 들어가지 못하면 아비터 체력이 그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가다가 사라지죠. 그렇죠. 옵저버가 좀 맞아주면서 아비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그 마법 유닛이 너무나도 부족한 김대엽이기 때문에 아비터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아비터를 계속 아끼면서 모아줘야 되는 김대엽 입장에서는 리콜 한 번도 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대엽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희망사항은 이신영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만 좀 시간을 소비해주는 건데 문제는 나가죠. 이신영의 오늘 감이라면 이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투구리 때문에 충분히 응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 자, 다리를 건너갑니다. 중앙으로 슬쩍 나갑니다. 이제는 탱크까지 동반하는데 벌처 말고 탱크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신영 선수. 위쪽으로 가는 위쪽. 남은 희망이 아비터의 스테이스필드인데 이 부분도 사이언스패스리 EMP에 맞게 되면은 김대엽 질럿들하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요. 자, 02역된 프로토스 병력. 그래도 이시영 선수가 너무 많은 시간을 줬다가는 김대엽 선수도 금방 살아나거든요, 지금. 5시 회복됐고, 또 두 곳의 멀티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시영 선수가 안심하고, 지금 보여지는 하이템플러까지 추가되면 이거 장담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죠. 자, 이 하이템플러가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아비터만 생각하고 만약에 이정 선수가 전진한다고 했을 때 하이템플러에게 된통당할 수가 있거든요. 12시 지역 전장이 좀 커지겠는데요. 아직까지 아비터처럼 별로 없습니다만 뒤쪽에 하이템플러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전투 결국 EMP 베슬과 아비터 하이템플러 대결입니다. 결과죠. 마법 유닛들 간에 효율의 대결이에요. 지금은. 자, 근데 갑니다. 사이드 이때 있죠. 거듭고 스톱 있나요? 사이드 진짜 있죠. 걸렸고요. 스테이스필드 잘 들어갔고요. 하이템플러. 아래쪽은 다 얼었어요. 와, 아래쪽에 스테이스필드로. 아니 하이템플러를 왜 굳이 안 내렸겠어요? 쓸데가 없으니까요. 지금 스테이시필드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김대엽 선수 역시 병력 데미지는 입었습니다만 자 결국 소극적인 공격은 김대엽. 이 전투에서
이신영이 패배한다고 할 때는 이제 분위기 전환이 김대엽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12시까지 확장인데 12시도 날아갈 생겼거든요. 네, 사실 뭐 12시에 날아갑니다. 네, 벌처의 마인이 앞쪽에 좀 많이 없었고 건물도 없다 보니까 프로토스가 들어가 볼만 하는데 야 이렇게 대승을 거둔 건 정말 진짜 대박이네요. 그럼요. 상대적으로 이시영 선수의 EMP가 통하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하이템플러가 하이템플러가 보유될 때까지는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결국 김대엽의 흐름대로 이제는 상황이 좀 반전됐습니다. 물론 이시영 선수도 자원줄이 아직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있습니다만 추가 멀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단 한순간의 전투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사실 5시 쪽에 그 탱크 잃고 뭐 벌처 좀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벌처 잃고 할 때는 그나마 이신영이 앞서는 부분이 멀티였거든요. 멀티 활성화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탱크 숫자, 멀티 활성화 모든 부분에서 이신영이 붙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완전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쪽 프로브 성향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벌처를 던져놓고 얻어내는 포인트가 생각보다 덜하거든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 12쪽의 멀티를 이어나가고 그쪽에 라인을 삼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주면서 조심해야 될 게 이신영은 한 번 더 재차 뚫릴 수가 있어서 마인밭을 제대로 건설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마인을 제대로 심고 지금은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비 모드로 가야 돼요. 수비 모드로. 그렇죠. 자, 이제 병력들을 6시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상황. 이신영이 숨을 한 번 더 돌리려면은 김대엽 선수가 니코를 쓸 때 이신영의 본질을 잘못 시도해서 뭐 병력이 사라지는 뭐 그런 움직임밖에 기대를 못 하겠는데요. 자, 어쨌든 뭐 이시영 선수 입장에서는 근성을 보여줘야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탱크 모으고 일단 절반 싸움으로 가야 됩니다. 그 절반 싸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벌처 마인으로 대박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프로브를 또 잡아주는 견제, 시간을 끌어주면서 절반 싸움으로 가는 이런 플레이밖에 없어요. 앞서서는 벌처의 움직임이 낭비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벌처가 낭비가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드랍십을 뽑아서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멀티 쪽을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벌어서 12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2시 지역에 언제든지 병력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대비 질럿이 더 올라오면서 12시에 대한 압박을 이미 머릿속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병력이 많이 갑니다. 견제 병력보다 훨씬 더 많은 대규모 병력이 갑니다. 이신영. 자, 이시영 선수도 근성이 좋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 추가적인 멀티, 저 12시 반지역 멀티가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탱크를 모아서 절반 싸움으로 가기 위한 구도 정말 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드랍. 이런 형태로 괴롭혀주게 되면 아무래도 센터 쪽에 집중하고 있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단 2개 탱크로 이신영은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김대엽은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김대엽이 저 12시를 공략하게 뚫느냐? 뚫느냐의 선택이거든요 지금. 자, 위쪽에 자, EMP 하나 올렸고 이거 얼마 못 올렸죠. 11시 쪽에 니콜을 갈 리콜이야. 생각이다. 지금. 리콜 그대로 리콜. 패스 좀 늦어요. 리콜. 자, 하이템플러 EMP. 역시 뒤늦게 하이템플을 사랑이 안 왔어요. 니콜이 실패인데요. 이 정도면요. 병력 금방 옵니다. 여기 고립돼서 당해요. 김대엽. 그나마 스톰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태클을 좀 줄여줄 필요성이 있는데 병력을 꽤나 소모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멀티를 날리진 못했거든요. 자, 이거 니콜이 어떻게 보면은 잘 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프로토스에게 양날의 검인데 이 니콜 11시에 잘못 들어가서 일단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대엽 선수. 이렇게 되면은 이시정 선수가 여유가 생겼죠. 뭐 자원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김대엽 선수가 캐리어까지 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에는 지상군 아비터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김대엽이기 때문에 이신영은 여기서 한 번 더 참고 추가적인 멀티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은 천천히 전진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나가도 되죠. 왜냐면 김대엽 선수가 너무 무리한 리콜을 시도하다 보니까 센터의 어떤 스킬을 커맨드가 맞잖아요. 마음대로 뿌려놓고 어라? 병력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나가는 건데 지금은 사실 이시영 선수가 앞마당 쪽에 어떤 그 조여줄 수 있는 센터 쪽의 다리 진영 근처에서 자리 잡고 멀티만 날려야 됩니다. 6시 쪽에 2곳에 날리는 멀티가 2곳을 날리는 게 지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병력들을 더 보내봤는데요. 이 병력 역시 김대엽 선수가 일꾼을 통해서 이제 막아줬고요. 이제부터는 양 선수 대신 중앙을 먹었습니다. 이신영. 일단 이시영 선수가 상대방의 그 마법 유닛이 아래쪽에 센터 아래쪽에 지금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바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자, 중앙적인 탱크. 그렇죠.
지금은 병력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김대엽 선수 무리하게 달려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엽 믿을 거는 하이템플러밖에 없어요. 최대한 6시 쪽에도 하이템플러 많이 눌러주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선택. 그리고 지상군들은 좀 돌려서 이신영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는 자. 그런 플레이를 펼쳐줘야 됩니다. 이제는 김대엽이 물러날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줄이 바로 이 두 것의 멀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달려들고 스톰의 EMP를 스테이시필드까지 다 통해야 돼요 지금. 달려들자니 병력의 양이 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요. 근데 그러다가 6시 그냥 날아가거든요, 여기 다. 이신영이 자리를 너무 잘 잡았어요. 결국 6시 이쪽 쪽 넥서스도 파괴가 됐고, 네, 여기까지 영역을 장악했습니다, 이신영. 네, 5시는 안 되는데요, 김대엽. 네, 지상군들이 지금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5시 아예 버리고 테란의 그 추가적인 멀티 두 곳을 밀어낼 것이냐, 11시까지 밀어낼 것이냐. 네, 11시까지 밀어내는 선택을 했다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자, 그 선택했습니다. 자, 테라는 6시와 지금 상대편 한 7시 쪽인 이 멀티를 장악하기 위한 병력들을 보냈고, 김대엽은 12시까지 갔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두 곳의 멀티 5시는 내주더라도 6시를 지키는 가운데 12시, 11시를 밀면 물론 김대엽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곳을 지켜내야 돼요, 이곳은. 자, 조그만 병력 다시 한번 탱크 2기 이쪽 쪽에 왔습니다. 자, 하이템플러 많은데 일단 배슬이 있고요. 네. 지금 빨리 사이언스톰 써줘야 됩니다. EMP 만약에 맞게 되면은 6시 그냥 그리고 내줄 수밖에 없어요. 이신영은 5시 갔던 병력 빨리 6시로 가야 돼요. 디펜시브로 먼저.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병력은 11시에다가 언덕 쪽에다 집결을 시켜야 되고요, 지금. 자, 그래서 11시 쪽으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마인드로 조금은 시간을 좀 끌고 있는 이신영 선수. 소규모 병력만 6시를 공략하고 나머지 병력은 11시를 빼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김대엽 선수가 좀 더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11시 쪽으로 갔던 병력 역시 김대엽 선수 바깥으로 아예 뺐고요. 6시 못 지키면은 여기까지 하나 민 그런 보람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네, 6시를 지키면서 11시를 만약에 밀었을 때는 김대엽이 이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11시를 못 미는 상황이기 때문에 6시는 지켜야지 팽팽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넥서스 날아왔다. 김대엽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리네요. 지금 스톱 터졌지만 너무 늦었어요. 다 날아갔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김대엽 좀 희망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끝내 탱크 2기를 날리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이미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량이 지금 12시 쪽. 지금 이시원 선수는 파괴됐던 커맨드 12시에 또 지어도 돼요. 오히려 지금 쫓기는 쪽은 김대엽이기 때문에 병력을 더 추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자, 6시 날아갔고 12시는 날아갔습니다만 이제 11시에 활성화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의 양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정면으로 상대하기는 좀 버거운 그런 김대 선수거든요. 그렇죠. 믿을 거는 아비터의 스테이스필드. 네. 그 12시 쪽으로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보여줬던 그런 대박이 나온과 동시에 하이템플러의 사이언스톰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은 나와야 됩니다. 자, 메카닉 풀업, 실드 2업과 방어 1업된 김대엽이 가지고 있는 3업된 김대엽의 병력. 추가 병력 생산 없어요. 결국 결사됩니다.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김대엽의 이 결세대가 저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앞마당도 막힌 입장에서 이게 최후의 전투가 될 수 있는 김대엽 선수. 이신영이 지명적이에요. 스테이스필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닛을 펼쳐놨거든요. 뒤쪽에 탱크가 더 있으면 더 들어가야 되는 김대엽. 근데 앞쪽에 있는 병력들이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신영. 결사되는 결사될 뿐이에요. 저항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신영이 잡았어요. 이영호 출전을 강제시켰습니다. 이신영 3킬. 이신영 선수의 그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거기에 맞춰서 김대엽의 비심도 발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신영의 근성이 이번 경기를 잡아내네요. 야, 이신영 선수 SX 소울에 정말 독보적인 테란의 힘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1011 시즌에 접어들면서 지난 그동안의 프로리그와는 완전 다른 그동안은 기대주였죠. 하지만 오늘 경기력과 무엇보다도 이 기세를 봤을 때 완벽한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SX 소울에서 누가 가장 무섭냐? 김윤환, 김교수 물론 무섭죠. 하지만 이제는 이신영이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그 강했습니다. 그래서 소울 김윤수, 김구현이 보여준 그런 합작 술장을 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테란 소울 그동안 확 내밀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열은 없었는데 이시영이 보여줍니다. 이시영이 만들고 있어요. 저 밸런스 좋다 해도 테란의 에이스가 누구냐 그러면은 누구지 이랬었는데
네, 자신감 있게 이제는 앞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신영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이영호를 불러내면서 이영호를 잡아냄과 동시에 KT를 상대로 위너스리그 첫 패를 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KT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패배, 위너스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발표를 안 했으면 바로 그 선수 때문에 지금까지 패배 기록하지 않으면서 위너스가 승리만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신영이 그 선수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연속에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페이크 줄 것 없습니다. 나와야죠. 네, 충분히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물론 이영호가 올 길이 없다는 것이 관전하는 팬들이나 관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하지만 동료를 위하고 팀의 승리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영호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영호가 그동안 올킬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팀원들의 숫자가 있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좀 욕심을 부렸다면은 감독님 저 선봉으로 좀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무엇보다도 팀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쪽에 항상 중요할 때 마무리 역할을 해줬었던 이영호 선수이니만큼 오늘 경기 때도 팀이 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스코어는 3대3이지만 위기에 몰린 만큼 이럴 때 이영호가 마지막 깔끔하게 승리를 따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는 이호 선수와 이신영 선수의 대진까지 완성됩니다.